안녕하세요. 미소한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78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625 전쟁을 겪으신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맨발로 피난길을 걸었던 3살 배기 소녀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가족을 지키려 목숨을 건 아버지의 희생. 은반지 하나 팔아 자식들을 공부시킨 어머니의 사랑. 그런데 요즘 손자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옛날 이야기라며 외면하는 아이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꼭 알려주고 싶다는. 과연 할머니는 손자들에게 이 소중한 가족사를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살 할머니입니다. 요즘 손자들 보면서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특히 막내 손자가 할머니 왜 맨날 밥 남기지 말라고 해요? 배불러요라고 투정 부릴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됐어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손자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1950년 6월 25일 그날을 어떻게 잊겠어요. 저는 그때 겨우 3살이었지만 그날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해요. 새벽에 쿵쿵거리는 포소리에 잠을 깼는데 어머니가 저를 업고 뛰시던 그 절박함이 아직도 느껴져요. 빨리 나가야 해. 아버지가 소리치시고 어머니는 막내 동생을 품에 안고 큰오빠는 작은 보따리 하나 들고 우리 가족은 그렇게 맨몸으로 집을 나섰어요. 그게 우리 집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죠. 피난길은 지옥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걸었어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3살 배기였던 저도 그 무서움은 기억해요. 엄마 배고파. 제가 울면서 말하면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마른 옥수수 몇 알을 꺼내주셨어요. 그것도 떨어지면 길가의 풀이라도 뜯어서 입에 넣어주셨죠.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할 거야. 하지만 어디에 도착한다는 건지 어른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살기 위해 남쪽으로 걷고 또 걸었죠. 어느 날 밤 우리는 어느 산속에서 쉬고 있었어요. 갑자기 총소리가 났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어요. 어머니가 저를 꼭 안고 수풀 속에 숨었는데 그때 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쉿, 제발. 어머니가 동생 입을 막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결단을 내리셨죠. 우리를 두고 혼자 반대편으로 뛰어가셨어요. 적군의 시선을 돌리려고. 총소리가 났어요. 한 발, 두 발. 어머니는 울면서도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밤새 수풀 속에 숨어 있었죠. 다행히 아버지는 살아 돌아오셨어요. 다리에 총을 맞으셨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으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시는 걸 봤어요. 미안하다. 너희를 이런 곳에 데려와서. 우리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부산까지 가는데 2달이 걸렸죠. 그 사이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먹을 게 없어서 추워서. 길가에 할머니를 묻고 오던 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돈도 먹을 것도. 판잣집 하나 겨우 얻어서 7 식구가 함께 살았죠. 아버지는 다친 다리를 끌고 부두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셨어요. 큰오빠는 학교도 못 가고 구두 닦기를 했죠.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이제 집에 갈 수 있다고,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고향에 돌아갔을 때 우리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마을 전체가 폐허였죠. 다시 시작하자. 여기서부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맨손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였죠. 폐허가 된 고향에서 우리 가족은 천막을 치고 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다친 다리로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어요. 돌을 나르고 땅을 개간하고 어머니는 산에서 나무를 캐고 남의 밭일을 도우며 조금씩 씨앗을 모으셨죠. 우리도 언젠가는 집을 지을 거야. 번듯한 집을. 아버지의 그 말씀이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어요.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작은 밭을 일구고 닭 몇 마리를 키우고 드디어 초가집도 지었죠. 비록 방 2칸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에겐 궁정 같았어요. 제가 10살이 되던 해 동생이 학교에 가고 싶다고 울었어요. 오빠들은 다 학교 가는데 나도 가고 싶어요. 하지만 학비가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결심을 하셨죠. 당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은반지를 파셨어요. 시할머니가 물려주신 전쟁통에도 꼭 지켜온 그 반지를. 공부해야 사람이 되는 거야. 이 반지보다 내 공부가 더 중요해.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그날 밤 몰래 우시는 걸 봤어요. 큰오빠는 군대에 갔어요. 전쟁이 끝났다고 해도 아직 불안한 시기였죠.
오빠가 떠나던 날 아버지가 오빠에게 군복 상의를 하나 주셨어요. 이거 아버지가 전쟁 때 입던 거다. 너를 지켜줄 거야. 그 군복은 총탄 자국이 선명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려고 목숨 걸고 뛰어다니던 그날의 흔적이었죠. 오빠는 무사히 제대했고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갔어요. 그리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돈을 보내왔죠. 그 돈으로 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제가 18살이 되던 해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가난한 농사꾼이었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결혼식이라고 해봐야 초라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지으신 한복 한 벌이 전부였죠. 사진도 흑백 사진 한 장뿐. 하지만 그 사진 속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결혼 후 저도 억척같이 살았어요. 논밭을 일구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죠. 첫째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엄마 생각이 났어요. 은반지를 팔아서라도 동생들 공부시키던 그 마음을, 이제 제가 그 마음을 이어받은 거였죠. 엄마,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는 꼭 대학 가야 해. 엄마 아빠가 못 배운 한이 있어서라도 너희는 꼭 공부해야 해. 소를 팔고 논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자식들이 공부하는 게 우리 세대의 꿈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다 자라고 손자들이 태어났어요. 첫 손자를 안았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전쟁을 모르고 자랄 거예요. 배고픔이 뭔지 모르고 추위에 떨 일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요즘 손자들을 보면 걱정이 돼요. 너무 풍족하게 자라서인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할머니, 이 반찬 싫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아껴요? 돈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손자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죠. 또 옛날 얘기. 할머니,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맞아요, 달라요. 너무나 달라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죠. 여보, 우리 참 열심히 살았소. 자식들 잘 키웠고, 고마웠소. 남편을 보내고 나니 더욱 간절해졌어요. 우리 이야기를 손자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요. 그래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누렇게 변색된 흑백 사진들, 아버지의 군복,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막내 손자가 물었을 때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증조할아버지가 전쟁 때 입으셨던 군복이란다. 여기 구멍 보이니? 총알이 뚫고 지나간 자국이야. 증조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손자가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진짜요? 증조할아버지가 총을 맞으셨어요? 그래, 너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셨단다. 그날 이후로 막내 손자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밥을 남기지 않고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하지만 큰 손자와 둘째 손자는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할머니, 그런 옛날 이야기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안 겪어도 되잖아요. 큰 손자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의 역사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학교에서 과제가 나왔대요. 우리 가족의 역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야 한다고 큰 손자가 마지못해 저를 찾아왔죠. 할머니, 그냥 간단하게만 알려주세요. 언제 태어나셨고 뭐 그런 거요? 저는 이때다 싶었어요. 다시 낡은 사진첩을 꺼내들었죠. 얘야, 이 사진을 봐라. 1951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피난지 부산의 판잣집 앞에서 찍은 우리 가족 사진. 모두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죠.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손자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그래, 내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의 할머니야. 이때 할머니가 4살이었단다. 사진 속 4살 배기 전은 맨발이었어요. 옷도 누더기였고 얼굴은 까맣게 때가 묻어 있었죠. 왜 이렇게? 왜 신발도 안 신고 있어요? 신발이 없었거든. 전쟁통에 다 잃어버렸어. 먹을 것도 없어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단다. 손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지금 이 풍족한 시대에 사는 아이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럼 학교는요?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학교는 꿈도 못 꿨지. 살아남는 게 먼저였으니까. 내 증조할아버지는 다친 다리로 일하셨고 증조할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하셨어. 큰아버지는 8살에 구두 닦기를 했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손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런데 할머니,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지금처럼 됐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거든. 그리고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떻게 증조할아버지가 맨손으로 집을 지으셨는지, 어떻게 증조할머니가 은반지를 팔아 자식들을 공부시켰는지, 어떻게 우리 가족이 하나씩 하나씩 읽어나갔는지. 할머니 그 은반지가 정말 소중했나 봐요. 그럼 증조할머니께 그게 유일한 재산이었거든. 하지만 자식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 그때 둘째 손자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해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일하면 되잖아요. 배워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으셨거든.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 내 할아버지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얻었고,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 그럼 이 군복은요? 진짜 총알 자국이에요? 막내 손자가 아버지의 군복을 가리켰어요. 그래, 증조할아버지가 우리를 지키려고 적의 시선을 돌리다가 맞으신 거야. 다리에 총을 맞으셨는데도 우리한테 돌아오셨어. 와, 영화 같아요.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란다. 그때는 이런 일이 매일같이 일어났어. 큰 손자가 갑자기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증조할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으신 거네요? 그렇지.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 그게 그 시대 부모들이었단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손자들은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할머니, 저 이 이야기 학교에서 발표해도 돼요? 큰 손자가 물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의 역사니까. 그날 밤 큰 손자는 밤늦게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메모했어요. 전쟁 이야기, 피난 이야기, 복구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족이 오늘날까지 왔는지. 며칠 후 큰 손자가 학교에서 발표를 했대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감동받았다고,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할머니, 친구들이 다 놀랐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족에 있는 줄 몰랐다고. 그때부터 손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녁마다 제 곁에 와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할머니, 증조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할머니가 결혼할 때는 어땠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는 뭘 하고 놀았어요? 질문이 끝이 없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하나 대답해줬죠. 어느 날 둘째 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할머니가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 물을 아껴 쓰라고 하시는지. 그래, 할머니 세대가 그렇게 아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이 아이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 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손자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기로 한 거죠. 제가 태어난 곳,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곳으로. 할머니, 거기 가서 뭐 해요? 막내 손자가 물었어요. 우리 가족의 뿌리를 보여주고 싶구나.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떤 땅에서 살아왔는지. 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고향.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옛 흔적들이 남아있었어요. 여기가 할머니가 살던 집터야. 잡초만 무성한 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서 전쟁이 나기 전까지 살았어. 저기 보이는 큰 나무, 저게 증조할아버지가 심으신 거란다. 유일하게 남은 흔적이지. 손자들은 신기한 듯 그 나무를 올려다봤어요. 70년이 넘은 나무는 이제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있었죠. 할머니, 이 나무가 전쟁도 다 견뎌낸 거예요? 그래, 폭격도 견디고 포화도 견디고. 마치 우리 가족처럼. 우리는 마을 뒷산에 있는 작은 묘지로 올라갔어요. 증조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곳이었죠. 여기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산소란다. 손자들과 함께 저를 올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아버지, 어머니, 증손자들 데려왔어요. 이 아이들이 당신들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랐어요. 큰 손자가 갑자기 말했어요. 증조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증조 부모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산을 내려오면서 저는 마을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저를 기억하는 분은 거의 없었지만 한 분이 저를 알아보셨어요. 정숙이 맞지? 김서방네 막내딸? 네, 맞아요. 송할머니. 90이 넘으신 송할머니는 우리 가족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내 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이셨지. 전쟁통에 마을 사람들 많이 도와주셨어. 우리 아들도 내 아버지 덕분에 살았단다. 손자들이 놀란 눈으로 들었어요. 증조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도 구하셨어요? 송할머니가 대답하셨죠. 그럼 자기 목숨 걸고 마을 사람들 피난시키고 부상자들 치료하고. 영웅이셨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자들은 내내 조용했어요. 뭔가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 둘째 손자가 입을 열었어요. 저 이제 정말 알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그래? 네.
증조할아버지가 살아남지 못했다면, 증조할머니가 포기했다면, 할머니가 공부를 못했다면, 저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기적 같은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는 거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랫동안 보관해온 것들을 꺼냈어요. 증조할머니의 은반지를 팔고 받은 영수증, 아버지가 쓰신 일기장, 어머니가 적어두신 가계부. 이걸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손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거란다. 큰 손자는 증조할아버지의 군복을 받았고, 둘째는 일기장을, 막내는 낡은 사진첩을 받았어요. 할머니, 저 이거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큰 손자가 군복을 조심스럽게 안으며 말했어요. 나중에 제 자식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때 둘째 손자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할머니, 영상으로 남겨도 돼요? 할머니 이야기를 영원히 보관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역사를 전해야 하는 시대구나. 손자들은 카메라를 켜고 제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할머니가 생각하는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미래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천천히 정성껏 대답했어요. 이 영상이 언젠가 증손자들, 그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질 거라는 생각에 더욱 신중했죠. 가족이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증조할아버지처럼, 증조할머니처럼. 그리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진짜 효도란다. 영상을 다 찍고 나서 막내 손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따뜻한 손, 전쟁을 모르고 자란 이 고운 손이 얼마나 소중한지. 할머니도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가 우리 가족의 미래니까. 얼마 전 큰 손자가 대학 입학 에세이를 쓴다고 했어요. 주제는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었죠. 할머니 이야기를 쓸 거예요. 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이야기요. 에세이를 읽어봤어요. 거기엔 이런 구절이 있었죠. 나의 증조부모님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다. 나의 할머니는 가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 나는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어제는 제 생일이었어요. 78번째 생일.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들, 딸, 손자들. 다들 제 곁에 모여 축하해줬죠.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를 부는 순간 저는 소원을 빌었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 가족의 역사를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기를. 촛불을 끄고 나서 큰 손자가 일어났어요. 할머니,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손자들이 함께 만든 영상이었어요. 제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 가족의 역사를 정리한 다큐멘터리였죠. 전쟁 당시 사진들, 제가 들려준 이야기들, 그리고 손자들의 내레이션. 우리 가족은 1950년 6월 25일 전쟁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는 또 울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 이야기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전하려 한다니. 막내 손자가 제 곁에 와서 속삭였어요. 할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할게요. 그리고 저희 자식들에게도 꼭 전할게요. 그래, 이제 안심이 돼요. 우리 가족의 역사가 이어질 거예요. 잊히지 않고 계속 전해질 거예요. 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참 아름다웠죠. 70년 전 그 피난길에서도 이런 노을을 봤었어요. 그때는 내일이 올까 두려웠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노을을 볼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게, 이제 저도 곧 증조부모님 곁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제가 전한 이야기가 손자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테니까요. 그게 바로 진짜 유산이잖아요. 돈이나 재산이 아닌 정신과 사랑의 유산. 우리 가족이 지켜온,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갈 그 소중한 유산 말이에요. 정말 가슴 뭉클한 사연이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은 3살배기 소녀. 그 소녀가 이제 78의 할머니가 되어 손자들에게 전하는 우리 가족의 역사. 처음엔 옛날 이야기라며 귀 기울이지 않던 손자들이 진짜 역사를 알게 되면서 변화하는 모습이 특히 감동적이었네요. 증조할아버지의 군복에 남은 총탄 자국, 증조할머니가 팔았던 은반지의 의미를 알게 된 아이들. 할머니 세대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잖아요. 손자의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풍요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죠. 오늘 이 할머니의 사연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